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을 비롯한 이런 성범죄들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기준과 너무나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이게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이 저는 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국민의힘 지금은 이제 약간 정치에서 일선에서 빠져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성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성희롱 성추행을 밥 먹듯이 일삼는 정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성상남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아예 물러났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 성희롱 성추행과 성상납은 비교 불가입니다. 아예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상납은 대가를 받고 성을 받은 거라서 이것은 아예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성상납이라는 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예전에 2021년 12월 달에 이제 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성희롱 문제가 사실 생겼거든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일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이제 기사가 쏟아지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성희롱 성문제 이런 거 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가하는 잣대와 국민의힘에게 가하는 잣대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성적인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죽일 듯이 뭐라고 하거든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더러운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 근데 그것보다 더한 뭐 성상납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놓고 여자들을 뭐 물건 취급을 하면서 뭐 대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요. 나는 이게 웃긴 게 이게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가 또는 이게 정당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법리적 기준이 모호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애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법적인 다툼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논리와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싹 다 감옥에 보내고 국민의힘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 강용석 아나운서가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였죠. 지금 이제 뭐 정치를 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현직 아나운서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뭐 몸을 뭐 팔아야 된다라는 뭐 약간 비스무리한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성적인 추행이 아닐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성적인 희롱이 아닐 수가 있어? 그냥 이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야? 음? 예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게 보면 강릉에서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아내와 그 아내의 남편이죠. 이 부부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몰랐나 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성희롱 발언을 한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요 신고를 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듣고 대단히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것이고 사건 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므로 고소 절차 등 상담을 안내받고 종결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 경찰도 웃긴 게 뭘 상담을 한다는 거야? 이게 혹시 이 성추행, 뭐 성희롱 요거에 대해서 가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고 정치인이라는 신분이고 특정 정당에 속속돼 있는 인물이라는 게 정보가 들어가니까
경찰이 갑자기 이렇게 미적지근한 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이 피해자 아내의 남편 되시는 분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예, 진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김건희 여사 그 녹취에 나왔잖아요. 보수 진영이 미투가 안 터지는 이유는 뒤로 보냈든 아니면 앞으로 뭐 대놓고 줬든 간에 보상을 한다, 돈을 준다, 뒷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한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미투 같은 게 터지지 않는다. 만약 미투 같은 게 터진다면 그게 더 문제다. 왜? 돈을 받았으니까. 대가, 뇌물성 대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발언을 하게 되는 순간 본인이 받았던 뇌물성 대가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들은 절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 그 말은 보수 진영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돈 주고 무마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이중잣대가 이렇게 성립이 되냐 이거죠. 제 말은. 그죠? 왜냐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 법 조항이 있을 것이고 그 법리, 법의 이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리를 가지고 재판이든 소송이든 뭐 어떻게든 간에 거기서 이제 다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거의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공격을 하잖아. 근데 국민의힘은 멀쩡해. 성범죄를 저질러도 멀쩡해. 성추행, 성희롱을 저질러도 멀쩡해.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건지. 심지어 뭐 청년 정치에 뭐 희망이니 어쩌냐는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이거 해명 못했잖아요.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언론사들 기자들 모아놓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고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자기가 정말 떳떳하고 억울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항전을 할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뭔가 이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벽 같은 게 느껴졌다는 거지. 왜냐면 이분이 성상납에 대해서 녹취가 나왔잖아. 심지어 이 녹취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왜 유튜브 채널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유튜버라고 불리는 그 채널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명을 못 하는 거야. 자기가 성상납을 안 했다. 자기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에서 공개가 된 게 아니라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유튜버한테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녹취는 대단히 상세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썼다던 계약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장소 접선을 했다던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직접 내려가면 여기저기 보는 눈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사가 쓰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내려보내겠다라고 해서 그 성상납을 시켜주는 사람과 이준석 측에서 보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접선했던 장소 그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제시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해명을 못했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뭐 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뭐 자기는 뭐 항의를 하겠다 어쩌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물러났죠. 성상납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청년 정치라는 건 성상납의 정치다라는 프레임만 씌워지고 도망갔습니다. 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성희롱 성추행에 삿대질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 성상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죠. 국민의힘에게 들이대는 그 성범죄에 대한 잣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논하는 그 성범죄의 잣대가 너무도 다른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예,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누구는 농담이고 누구는 성추행이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되는 거냐? 그럼 기분 안 나쁘면은 성추행이 아닌 거냐? 뭐 별의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거는 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라는 용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요.